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정부를 지켜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들 못지않게 유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선발 과정에서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고, 또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애국심까지 투철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 변화나 국민들의 의식 그 변화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고 거기에 맞는 국정 기획을 잘 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제 역할을 잘 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피땀 흘린 국민들과 함께, 기업인들과 함께, 그리고 안보의 역군들과 함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과 그리고 경제 발전과 또 사회 구석구석의 발전을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혼선이나 혼돈 없이 잘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72년 만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할 그러한 기적을 이뤄내고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공직자들이 노력을 통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체계를 바로잡고 그 결과 많은 민간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냥 성장이 아니라 이제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민간 분야가 발달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도저히 정부의 행정 관료들이나 또 정부의 예산으로는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을 만큼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또 글로벌의 여러 가지 경영 전략 면에 있어서도 이제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로 이렇게 규모도 커지고 질면에 있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간 외교도 엄청나게 정말 많은 부분을 크게 공직을 앞서는 그런 발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복지 부분에서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나 이제는 행정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행정 조직이 한번 크게 21세기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결제도 과거 방식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부 컴퓨터로 하고 SNS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지도해야 했었던,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많이 필요했었던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도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코앞이고 또 KTX를 포함해서 또 승용차를 포함해서 비행기를 포함해서 모든 속도들이 이제는 장벽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도 대대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고 지방자치제도도 크게 변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의 이름 하나하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처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직제도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상 과거에는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부서도 많이 있고 불필요한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와 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도 이제 민간 차원에서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21세기형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말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정말 많은 헌신과 공로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역할이 없다 그래서 줄일 수도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비효율적으로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저는 이 공직자들이 또 정부 조직의 기구가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의 자세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획을 해서 큰 정부로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하는 이러한 일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부처에 이기가 있고 또 그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부처 간의 타협도 안 되는데 국민과 이 정부 조직 간의 이 타협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정부 조직과 또 역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편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느낀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내가 느낀 것은 일단 정부 관계자들의 마인드가 우리하고 크게 다릅니다. 자신들을 서포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을 뒷바라지하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기획은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경을 전제로 한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을 다양하게 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하는 이유는 자문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정을 전제로 한 자문, 수정을 전제로 한 자문, 또 수정을 전제로 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이 만족해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행정은 민간에 뒤따라가면서 오히려 조력하고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면 해외에서 3분의 1, 그 B 분야에서 3분의 1,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3분의 1을 구하더라고요. 국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의 자문단을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정에 또 다른 면에서 일반 국민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또 거기서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21세기형으로 행정조직이 대폭 개편이 돼서 합리적이고 또 말하자면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조직으로 변했을 때 공직자들이 계속 존경을 받고 국가 발전의 큰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급작스러운 혁신과 쇄신보다는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심지어는 20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미리 다 예고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고 또 거기에 대비한 또 그러한 분야의 능력을 가진 인물들을 아예 처음부터 선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기수부터 없애는 그러한 공직계획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수별로 해서 그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그 자체가 말하자면 더 훌륭한 인물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기수에 밀려서 연안에 밀려서 항상 뒤처져 있어야 되는 제대로 그 인재와 인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사 방법도 고치고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